동영상 지금 여기서 하는 다독다독은 다 녹화되고 있어요. 제가 녹음 파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녹화본도 따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다독다독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쓸 수 있게 자료들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보시고 나서 어떤 멘트들이나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보시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주차는 나는 된다, 잘 된다고요.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2주 동안 우리 이거 읽었잖아요. 읽으시면서 한 번, 뭐 두 번, 여러 번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냥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확언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제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꿈과 목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조금 확립해가는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고 그거를 말과 행동에 적용해보는 시간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조금 좋았던 점 이렇게 얘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 과제 있었잖아요. To be, to go, to have, to do. 그 다음에 최종 내 10년 후의 나의 모습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윤주 리더님부터 할까요? 네. 저번 주 너무 오랜만에 뵀으니까 네. 네, 나눠주세요. 책의 요점은 저는 그 글 치고 뭐 좋은 문구 찾는 것보다 전반적인 저기를 하는데 책의 요점은 결국 이제 꿈을 이루는 거는 생각과 믿음의 차이이다. 그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꿈이 실현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꿈으로 이렇게 남아있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고 우리 뇌는 이제 부정적인 언어에 이제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 언어보다는 긍정 언어를 사용하고 끊임없이 이제 훈련을 해서 각인을 시켜야지 그 긍정적인 뇌로 변화가 된다. 이런 문구가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좀 완전히 이렇게 좀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좀 스타팅이 좀 느린 편이기도 하고, 좀 스타팅하는 게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염려나 걱정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좀 저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제 긍정 언어나 긍정 마인드 통해서 이제 제 뇌에다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문구 중에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 미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해빙의 내용이랑도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습관화가 되면은 습관화를 시키고 이제 내 꿈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한 상황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말을 하다 보면은 좀 그 목표에 많이 다다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거랑 그런 마인드와 함께 더 중요한 게 이제 실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이렇게 내가 이 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뭐 저처럼 좀 단순 바람에 이게 바라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랑 이미 이제 꿈에 한 발짝 뛰어든 사람이랑은 좀 시작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로써 이제 얻어지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타팅이 매우 느리고 그리고 염려나 이런 게 더 많아서 이렇게 발 한 발자국 뛰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변화를 시켜서 일단 부딪혀 보자 이렇게 마음 먹게 됐어요. 그래서 책 읽고 나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이랑 중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동할 때 혼자 중얼중얼해요. 너 뭐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넌 꼭 해낼 거야. 이러면서 이제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데 어, 나는 뭐 반드시 할 수 있다. 또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 많이 좀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염려, 부정, 뭐 걱정이나 뭐 두려움 이런 걸로 저를 채우기보다는 조금 긍정, 확신, 뭐 열정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성취감, 뭐 기쁨 이런 걸로 채우고 변화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일 저기 했던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은 꿈을 이루게 한다. 그 문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끝. 먹고요. 네. 버퍼리. 어, 너무 좋았어요. 네. 어, 아영 리더님도 나눠주실게요. 아, 저는 사실 이 책을 읽는데 처음에 너무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저의 어떤 본래 가진, 여기서 나오는 그 무의식이라는 그게 좀 많이 부정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었던 건지,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의 얘기와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초반에는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요. 책에서 제가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은 60쪽에 부정적인 말을 꾸준히 들은 사람은 무의식에서 자기 파괴적 사고가 신념으로 각인되고 진실로 자리 잡힌다. 뇌는 내적 믿음과 외부 행동을 일치시키는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번번이 자기 파괴적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생기는 불안함과 우울감 등의 감정은 무의식에 더 깊이 파고든다. 근데 이게 좀 저의 과거의 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자극처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자극이 좋은 줄만 알았던 거죠, 저도. 그런 자극을 통해서 뭔가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라고 생각마저 그렇게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무의식에 자꾸 부정적인 모습들이 제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스폰서님께서도 이제 저의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자꾸 자극을 주셨어요. 긍정적으로. 긍정의 학원이라든지. 그래서 좀 많이 자극이 되고 생각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책일 줄 몰랐는데. 네, 그리고 111쪽에 보면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회복 탄력성과 근성. 근데 사실 제가 일이든 뭐 제가 살아가는 삶이든 저에게는 제일 필요한 부분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고, 하지만 근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성을 살려서 회복 탄력성을 좀 많이 하면 실현과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제 그런 거에 적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적응하는 힘이 사실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을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다 각자 개인의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자극은 다 있을 거고, 그거를 본인이 다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일을 진행하면서도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제가 가진 그 근성을 가지고 이거를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보면 중간쯤에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예, 그게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점이 있다면 이거는 계속 붙들고 내가 장점으로 키워서 다른 부분들을 보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이제 긍정학원에 대한 얘기인데 같은 말도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를 자꾸 거울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든 뭐 누구를 만날 때, 상대를 만날 때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꼭 그 모습조차 내가 꼭 말로 내뱉지 않아도 그 모습이 확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웃는 연습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로젠탈 효과에 대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이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아이와 가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는 파트너나 스폰서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엄마로서의 모습까지 많이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다른 게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아이, 긍정의 어떤 칭찬, 축복 이런 거를 하고 있나,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내가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7쪽인데요. 이 페이지는 좀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면접에서 안 되는 방법을 알게 됐네.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자. 다음 도전할 직장이 여기보다 더 좋으려나 보다. 난 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게 사실은 쉽게 쉽게 뭔가 제 행동이나 생각에 전환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말은 정말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방법을 알게 됐으면 다르게 해보고 내가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 용기를 가져야겠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끝입니다. 네. 네, 미희 리더님도 나눠주실게요.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조금 이 책이 저한테 이렇게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읽었었던 책이어가지고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기분 좋아지고 기대되고 막 그랬던 책이에요. 이 책도. 근데 역시나 그랬었고 근데 그런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제가 스스로가 확언을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운이 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RS의 그 기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제 스스로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꿈에 그리고 좀 더 목표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 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 책이 그렇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47페이지에 진실한 꿈을 찾아야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행복을 제 최종 꿈이 행복한 나예요. 행복한 나인데 내가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 최종 꿈은 어찌됐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 꿈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행복한 내가 돼야지라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 꿈들을 실현할 때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생각이 들었고, 인생의 목적은 인간이 자신을 알게 하는 데 있어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자기를 지배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을 일체의 것을 이렇게 소장하는 것. 그래서 진실한 꿈을 반드시 보면 거머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21페이지에는 성공에 대해서 나와요.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자신을 좋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가 걸어온 것을 더 걸어온 길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또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제 지금 문정 리더님 아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모는 이 일을 이거 왜 해라고 그랬나? 아무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유산아 왜 해라고 물어봤어. 나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답을 사실 머뭇거렸어요. 근데 한참 조금 있다가 좋아서 하지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선명한 꿈에 대해서 나오는 25페이지에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이것도 강의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이아님들이나 스타분들은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 내가 정말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선명한 꿈을 꾸는 사람은 아는 길을 가는 사람처럼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언제 속도를 언제 오르막인지, 언제 내리막인지, 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선명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에 그 꿈의 목표치를 두고 언제 속도를 내야 되는지, 언제 쉬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아, 선명한 꿈을 정말 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출발선부터 조금 앞당겨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하면 된다. 그 믿음에 의해 내면이 변하고 행동도 변한다. 믿음은 인식을 지배한다. 믿음이 깊어지면 인식이 욕망을 넘어서 목표가 굳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다. 이건 되게 조금 약간 정말 되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깊이 있게 좀 줄을 쳐놨던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쭉쭉 쳐놨는데 믿음이 있고 삶에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믿음이 있고 그게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된다면 나는 결국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매일 하는 학원이 사실 여기 49페이지에 나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금 나를 부로 이끌고 있다. 나도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로 이끌고 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내 앞으로 모이고 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되게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제가 이번에 2대1 미팅 좀 갈 때 이걸 진짜 한 10번 계속 확언을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다. 막 너무 되게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너무 가득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정보는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 생각도 진짜 많이 났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날 때 되게 아무렇지 않은 듯 만나고 되게 가벼운 듯이 해주셨던 게 되게 가벼운 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좀 그런 사람들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 되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나한테 되게 선량하게 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확언을 좀 많이 하고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모두 가치 있고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들 뒤에 숨어 있는 기회도 함께 만나게 된다. 이것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뒤에 있는 100명 정도를 보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뒤에 숨은 기회, 어떤 사람들 이런 걸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복해,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나오는데,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들 옆에 있어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말로 에너지를 만들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랑과 긍정의 확언으로 나의 주변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보자. 제가 이 말이 되게 맞다. 선택을 하는 거. 내가 어떤 에너지를 줄지, 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이런 것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사실 내 말톤이 이렇게 나가지만 내 말톤 한 톤만 높여도 사실 되게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선택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나도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들 주변,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다면 나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행복한 사람 주변에, 밝은 사람 주변에 있어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미 주변에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부분에서 전 저번에도 이걸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마이러멘트 박사님 그 80세 생일 때 우리한테 사진 보내주셨던 거 혹시 기억해서 하세요? 저는 그 사진이 저한테 조금 강력하게 다가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내 미래를 조금 시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시각화하게 하는 것들이 상상보다는 되게 강력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사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이 내가 그 옆에 계신 분 와이프 맞죠? 와이프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어, 그분의 몸매처럼 몸매가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모델 출신이네, 모델 출신. 그래요? 어쩐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 막 해서 약간 정말로 제 얼굴로 상상도 해보고 정말 그런 작업을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처럼 정말 그 노년을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까 RAS 그 기능에 대해서 96페이지에 다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 또는 목표를 정확하게 할수록 RAS는 그에 맞는 정보들을 들여온다. 끌어당김, 그 일정 부분의 RAS의 기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이제 모아주는 뇌의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에 맞게 뇌가 움직인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마법 같다는 영역이 마법 같은 영역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걸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목표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사실 마음을 먹고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났더니 그런 것들을 되게 뭔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뭔가 그런 구체적인 방향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정말 그 뇌의 기능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도 그렇게 또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직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123페이지에 직관력은 훈련을 통해 키우고 확장할 수 있다. 직관이 떠오를 때는 분명히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내면의 소원을 이룰 강한 직관력이 있다. 소원을 이룰 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직관이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내대한 직관력을 신뢰해야만 한다. 여자는 사실 직관이 발달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산을 선택할 때도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좀 뭔가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그래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남편한테 뭐 좀 알아보라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일단은 하겠다는 마음이 거의 한 80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20을 채워줬던 게 남편이긴 하지만 80 정도는 제 직관에 뭔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구나, 필요한 도구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 안에 좀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좀 큰 힘이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소원 이루는 거. 그러면 제가 녹음 파일로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이것도 안 한 것도 있는데, 이거 진짜 해야 되겠네요. 154페이지에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 주로 한 생각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어 나의 현재 행동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잠자기 전과 일어난 직후에 좀 강력하게 그게 다가온 내면에 그러니까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 전,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뒤에 내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학원들을 녹음을 해서 들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 정말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서 하겠다고 생각만 해도 줄만 쳐놓고 정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0페이지에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운이 들어올 수 없는 많은 문들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진짜 사실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축복해주고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몸에 좀 약간 배웠던 것 같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람한테 축복을 해야지, 정말 잘 되길 바라야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런 것들이 그냥 성경에서 말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떠한 열쇠 같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제가 또 괜히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저는 하나님 먼저 만난 게 되게 다행이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주님의 은총이.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게 교회 나눔처럼 하고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이거 화가 나는 부분들 나오잖아요. 172페이지에 아이들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말로 아이들을 되게 축복하고 정말 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큰 엄마의 그 특권?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0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와요. 자존감이랑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일로 믿는 태도다. 나는 충분하다. 우리는 존재하는 그대로 모습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그다음에 소원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존재다. 그러니까 자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자주 했던 말 중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는데,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내 안에 충분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았고, 이것들을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면 내 안에 정말 큰 거인을 발견하는 것처럼 정말 되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은이 다님도 나눠주실게요. 저는 올린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로 해요. 끌게요 그러면. 저는 일단 5페이지에 들리시나? 네, 안 들려요. 응. 5페이지에 보면 그 긍정 확언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이 책이 계속 긍정 확언에 되게 와닿았던 것들인데, 나의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먹는 사람, 또 반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란 말만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린대요. 그래서 긍정 확언을 하는 사람, 또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긍정 확언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말하는 대로 돼, 넌 할 수 있어, 넌 반드시 돼, 이런 생각들이랑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운명을 바꾸는 힘은 내면의 힘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말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벌써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용기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이 다양한 말을 습득할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 언어도 긍정 언어를 바꿔 습득할 수 있고 그 용기라는 것은 선택하는 힘이래요.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난 할 수 있어. 난 해볼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확언이 아닌 긍정확언으로 통해서 그런 고정관념이 깨고 내면에 깊이 자리 잡히게 되면 우리는 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그 말은 곧 삶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로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그 삶이 만들어지면 또 그게 삶이 된다는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과 행동이 기본으로 갖춰지면 잘 하면 내가 삶도 달라질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 이거 아영이더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냥 질병이나 불안감 이런 우울함 이런 것들이 결국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거절도 많이 당하고 부름도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일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는 모든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뭐 남편과도 관계가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내 아이와도 그럴 수 있고 이런 관계적인 거는 항상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각인시킬 때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닌 무의식 중에 자기 파괴적 사고가 신념으로 각인되고 진실로 자리 잡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나 불안감을 없애는 거는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일에도 짐작되는 감정이 감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사 확언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소한 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요즘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진짜 물 하나 못 구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막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심장이 튼튼해서 숨도 잘 쉴 수 있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뭐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어서 뭐 차는 후졌지만 그래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한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는 골드 되면 바꿀 거예요.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167페이지요. 보면 칭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칭찬을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한테도 칭찬하면 되게 오바스럽게 더 잘해요. 그래서 칭찬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자기도 남에게 하라는 말에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존중하고 대접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게 된다.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거 하잖아요. 김태희랑. 그래서 저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베푼 복은 씨앗을 심은 곳에 열매가 나듯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리고 타인에게 축복의 확언, 선행을 베풀면 에너지가 솟구치고 행복감을 느끼고 수명이 크게 연장될 만큼 삶이 조화로워진대요. 그래서 이런 칭찬, 카르마에 대한 거를 좋았고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외모의 변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의 외모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살도 뺀다 그러고 맨날 안 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이 사업에도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모를 바꾸는 거는 그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거라고 하니까 외모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에 있는 시민들이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뻐지면 일이 잘 돼요. 알고는 있어요. 혼자
아무튼 열심히 다이어트 해볼게요. 우리 지금 다이어트 챌린지 다 하고 있으니까. 215페이지 보면 나의 변화에 대한 게 있어요.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바꾸는 거가 더 중요해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뭐 남편의 사례를 하면 저희 남편이랑 저랑 뭐 티격태격 된다고 해도 제가 말을 먼저 더 예쁘게 하고 제가 먼저 좀 더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그도 조금 바뀌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나 삶은 진짜 어떤 막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기회도 많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또 제외하고 싶은 상대와 더 성숙한 만남을 새롭게 할 기회이기도 하다. 제외하고는 상대를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바꾸면 그 상대방도 바꾸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생활해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또 느껴졌어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거. 237페이지에 첫 번째 건강한 식생활, 또 꾸준한 건강관리, 직관이 떠오르는 대로 행하는 거, 약초와 미네랄 이런 보충제를 먹는 거,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직장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긍정학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 영적인 활동,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력히 받을 것. 이거가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일도 잘 될 것 같고 내 삶도 바뀔 수 있고 습관이나 행동들도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자기 전에 이제 긍정의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루가 오늘 나아가는 우리 지금 전도지 지금 나아가는 오늘 힘이 지금 교회인 것 같아 오늘. 목회하시는 거죠 다들?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273페이지 원더풀 최고 뷰티풀 이제 훌륭해 귀한 존재야 사랑해 넌 할 수 있어 이게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한테도 이렇게 하면 정말 밝은 아이로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당신 진짜 훌륭하다. 당신 진짜 리더님 진짜 귀한 존재예요. 뭐 선생님 사랑해요. 뭐 나는 할 수 있어. 뭐 넌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신앙 충만한 오늘입니다. 오늘 기독교 모임 마지막에 네, 기도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난 불교인데. 네, 나는 된다 잘 된다 이 책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 봤을 때부터도 진짜 제가 이 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책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저는 하나였어요. 여기서 꿈이랑 목표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나의 말과 행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서 아 그래 정말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그냥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책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공을 결정하래요. 원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성공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공할 거란 걸 이미 무의식에서 알고 있으면 우리 해빙에서도 했지만 알고 있으면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좀 계속 생각하고 살다 보면 무의식 속에 분명히 우리의 성공이 각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제 시작하며 프롤로그에서도 말하는 대로 돼. 넌 할 수 있어. 넌 반드시 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시연아 왜 일이 난 안 되니? 잘 될 거라고 말만 하면 뭐야?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페이지에 성공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담은 확언을 입에서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성공에 타는 목마름이 있는 당신을 해결해줄 단 하나의 법칙은 바로 확언이다. 확언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참고 문헌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아 진짜 책 많이 읽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중간에 나오는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것도 회복 탄력성 저자가 처음에 그 단어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 책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도 쓰고 아까 뭐 RAS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어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많은 책을 보시고 그 안에서 좋았던 것들을 가능한 것들을 좀 다 모아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시작하는 15페이지부터 너무 좋았어요. 나는 꿈을 쫓는가 껍데기 인생을 쫓는가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진실한 꿈부터 찾아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꿈을 이루는 능력을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이 진실한 꿈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석세스코어 가면 꿈과 이제 목표 설정하면서 꿈판 만들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16페이지에 현재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꿈을 상상할 때 가슴을 가득 채우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가? 애정과 열정이 담긴 행동이 저절로 나타나는가? 삶의 의미를 꿈으로 찾을 수 있는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산화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냥 목표랑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닿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꿈이 있다는 거는 그거를 향해서 내가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많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말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먼 얘기 같은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꿈이 뭐냐."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꿈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진실한 꿈을 찾기보단 욕구만 담긴 외적 목표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유산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산화가 꿈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산화는 그냥 도구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유산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도구를 활용해서 진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우리의 꿈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17페이지에 또 "내 안에 잠든 자아가 일어나 원하는 꿈을 찾아야 한다. 진실로 원하는 꿈이 현실이 될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뒷페이지 18페이지에 "진실한 꿈을 꾸는 자가 반드시 운명을 거머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누구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다 이제 누구의 다 엄마의 딸이니까 누구의 딸은 안 소중한 딸이 없잖아요. 다 소중한 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에 되게 와닿았고 내가 분명히 이거 좀 약간 신앙 쪽으로도 가는 것 같아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여기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사명이 분명히 주어졌을 텐데 그게 뭘까 계속 생각하는 좀 시간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요즘에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20페이지에 "살면서 진정으로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 정성 들여서 하게 되고 보람이 크게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 인생을 걸고 나를 송두리째 헌신해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보면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21페이지에 첫 번째로 인생을 살면서 뭐 기쁨과 만족감, 평화로움을 느끼는 일이 무엇이냐 생각하고 생각난 것을 한 줄 이내로 써보고 꿈을 반복해서 말로 상상하고 근데 그게 심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촉감까지 느껴지도록 생생하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꿈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꿈이 하나이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많아도 돼요. 그래서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다 되고 싶고가 다 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편 언제든 꿈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열린 마음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점점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꿈이 커지고 목표가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처음에는 나의 Y가 이렇게 작은 거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큰 Y가 생기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아는 거, 내 자신을 아는 게 유산화뿐만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의 뇌로 바꾸는 세 문장에 대해서 24페이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꿈을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공을 그냥 결정했고 이미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너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 성공한 사람처럼 말해.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25페이지에 그래서 모든 일은 말에 영향을 받는다.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은요, 남한테도 들어가지만 나한테 제일 먼저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게 계속 뇌에 각인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을 계속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거고 29페이지에 그래서 현실과 분간 못할 정도의 꿈 안에 푹 빠져 사는 게 성공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서 꿈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날마다 성공을 확언한대요. 그리고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행동이 과감해진다. 꿈을 성취한 거인의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고 강한 신념으로 무장된다. 각인이라는 게 우리 더해빙에서도 무의식 속에 각인, 우리 긍정을 각인하는 것들 했었잖아요. 그거의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런 잠재의식에 그 무의식에 각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1페이지에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믿음과 환경이다. 이게 뭐 신념, 믿음 계속 나오니까 제가 지금 혼란스럽네요.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 다 팀빌딩 여기 계신 분들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있어요. 3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머릿속에 지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거기 팀빌딩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의심을 극복하면 지혜가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면 사랑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독다독 이 프로그램을 사실 만들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팀빌딩, 세븐헤빗 그리고 석세스코어를 이 안에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6주 동안 끝내고 나서 그 과정에 들어가시면 제가 하는 말이 이 책에 이런 책들에서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더 잘 정립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34페이지에도 무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은 거대한 진실이 되고 믿음이 인격, 행동, 감정을 만든다.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만 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믿음으로 기적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안다는 게 많은 사람이 모름이 더 많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게 요만큼이면 이만큼밖에 모르지만 내가 믿는 게 크다고 하면 정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7페이지에도 계속 나오는 게 뇌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데요. 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뇌를 쓰는 게 20%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하는데 10%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생각 패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대요. 긍정의 생각이 뇌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바꾸게 하는 거다. 습관화된 긍정의 생각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높은 의식을 갖게 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뇌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훈련하면 분명히 지금의 아까 뭐 아영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윤주리님이 말씀하셨던 부정적이었던 나의 그런 무의식을 훈련 속에서 분명히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딱 3주면 된다고 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단 3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37페이지에 옥시토신이나 세로토신 같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기간이 21일이래요. 아예 그냥 과학적으로 밝혀졌대. 그럼 21일만 우리가 계속 그 긍정학원을 하게 되면
나의 뇌도 훈련에 의해서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초반엔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그냥 저는 밝은 사람이긴 한데 안에는 분명히 어두움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심이 많아요. 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의심이 많아요. 근데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한 누구를 만나가면서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저도 책을 읽고 유산화를 하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긍정이 각인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런 어떠한 내가 나한테 자극이 왔을 때 너한테 왜 이래 하면서 뭔가 굉장히 그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지금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한 번 더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유연해졌어요, 많이. 제가 많이 유해지고 유연해졌다는 걸 일하면서 또 이제 파트너님들과 소너님들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우리 팀빌딩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수박 생각 이제 수박 얘기하다가 수박 생각하지 지금부터 말라고 얘기했는데 눈 감으면 수박 떠오르는 것처럼 여기 39페이지에 빨간 코끼리 이야기 나와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겠다는 화공은 선언을 하고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해주면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막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와도 자극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41페이지에 딱 10분만 화를 내고 화를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나오고 그래서 42페이지에 긍정학원이 의식하지 않고도 즉시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 각인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서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말할 수도 있는 마인회장 이야기 나오면서 편안하지 않다. 편한 그런 긍정의 말을 각인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말은 관념과 문화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팀의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계속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학원을 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져갔으면 좀 좋겠고 그게 분명히 우리는 같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51페이지에 그래서 지금 당신의 인생을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말을 바꾸면 되는데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그런 무의식을 지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있대요. 이게 패러다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바라보는 시각인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삶이 나한테 무언가 이게 또 신앙으로 갈 수도 있겠네. 무슨 사명을 줘서 나를 이 땅에 지금 보냈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60페이지에 인간은 90%의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산대요. 10%의 시간은 의식적으로 산대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속 의식해야 되고 우리가 의도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계속 마음을 갖고 인지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의식적인 사람이 되고 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생산적인 사고를 하는지를 자기 파괴적 사고를 하는지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내가 파악하고 그게 만약에 부정이고 나를 파괴하는 거다 하면 걸러내야 되고 긍정이고 생산적이라고 하면 나에게 입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부정사고에 사로잡혀서 계속 굴파고 들어갈 때 있거든요. 일하다 보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가면서 계속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서 끄집어내지려고 하면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거 아니지. 아니야. 나 지금 이거 해야 되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의식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45, 이제 65페이지에 하는 게 모든 고유 물질에는 고유의 에너지가 있고 말과 의식, 감정에도 에너지가 있대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그게 뇌파동과도 계속 연결되어서 어떤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뇌파동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진다고 68페이지에 나와 있으면서
그 69페이지에는 같은 말을 계속하면 뇌가 믿게 되어 있대요. 앞에 그냥 계속 같은 말이 나와요. 부정의 무의식은 정화해야 되고,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감사와 사랑은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니까 많이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87페이지에 나오는 게 당신의 상상은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심상화하는 방법 나오면서 심상화와 망상의 구분, 그리고 공상, 어떤 건지 나와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공상망상을 하면 안 되고 심상화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상상은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인지한 뇌는 화학적 구조적인 변화를 일어난대요. 상상을 계속 꿈꿀수록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거고, 91페이지에 심상화는 1인칭 시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오면서 직접 영화 안에서 연기를 하면 되게 쉽다고. 근데 사진 그렇게 그리는 거 되게 좋고, 미리더님 계속 그 마르시 박사님 이렇게 80세 생일 그리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과 그 아까 말했던 촉감과 나의 시점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원한다면 더욱 생생하게 그려라가 92페이지에 나오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여기에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94페이지에 우리는 시각화한 것을 기억으로 저장한다. 이미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게 간접 경험이잖아요. 간접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간접 경험. 아이들한테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주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상, 강의 같은 그런 영상들과 남들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경험치, 그 마이스토리 듣고 사업 설명 듣고 이것도 간접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책도 간접 경험. 이게 시각화하는데 경험한 것으로 뇌가 간주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뒷페이지에 원하는 것만 끌어당기는 법, 아까 RAS 나왔잖아요. 그래서 98페이지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찾고 싶은 것만 찾는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나와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이를 낳으니까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유모차 끌고 다닐 때 유모차 부대만 보이고 이제 아이가 4세 이상 넘어가니까 막 걸어 다니면서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만 보이고 제가 이 비유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 이제 군대 갔을 때 다 군인들만 보이잖아요. 네. 네, 길거리에서 뭐 그런 거 있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막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계속 성공에 집중하고 유산화에 집중하고 있으면 저 사람 유산화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유산화 사업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막 드라마를 봐 아니면 막 웹툰 같은 걸 보잖아요. 이게 제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이제 102페이지에 하는 게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102페이지, 103페이지에서 뛰어난 리더는 자신의 감정에 깊은 이해가 있다. 긍정적인 리더일수록 경영 실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신과 자신 주변의 좋은 것들을 계속 허용해 결국 거대한 좋은 상태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긍정 감정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감정 찾는 거에 대해서도 막 나오거든요. 이 뒤에 계속 보시면. 그러면서 감정에 대해서 넘어가면 이제 115페이지에 직관에 대해서 나오죠. 확언하고 신념이 생기면 꿈을 이루 직관적으로 생각이 떠오른다. 직관은 판단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파악하는 내용이다. 여러분들도 계속 경험이 쌓이면 분명히 이 직관이 올 거예요. 117페이지에 직관은 만물에 대한 무의식적인 통찰력, 삶의 여러 경험 등의 과정과 무의식의 영역이 결합해 나타나기도 한다고 나오고 그 직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120페이지에 소원을 이루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직관은 내면의 목소리, 느낌으로 나타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전 되게 중요해서 몇 번이나 동그라미 쳐놨는데 소원을 확언할 때 직관은 섬광같이 내면을 뚫고 들어온다. 갑자기 막 생각이 확 떠오를 때 있잖아요. 막 작곡가들이 악상이 떠오른다 얘기할 때처럼 확 꽂힐 때가 있거든요. 이때 직관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메모해야 하고 직관의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즉시 행동해야 된다.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관은 예지의 성격도 있으므로 빠른 행동이 관건이래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계속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직관에 대해서 나온 게 저는 다독다독이에요. 이게 다독다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책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지? 막 이것들을 한 번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걔를 정리해 나갔고, 이런 의미에서 순서를 다 정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무조건 적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행동함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뭐든 좋아요. 저는. 그래서 123페이지에 직관이 떠오를 때는 분명히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소원을 이룰 강한 직관력이 있다. 소원을 이룰 때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직관이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내재한 직관력을 신뢰해야 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분명히 직관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미팅을 했고 그 미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다든지 뭐 리셋을 해보겠다고 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분명한 직관력이 발휘될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스폰서랑 상담하는데 스폰서가 상담하는 내용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난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맞을 것 같을 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스폰서님, 저는 이런 방향으로서 이렇게 가고 싶고, 그럼 전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게 직관일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율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가거든요. 스폰서의 말이 100%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직관이 오시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해보고 싶으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스폰서들은 다 서포트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일을 해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페이지에도 뭐 말을 바꿔라고 얘기 나오고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아까 이제 얘기 이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166페이지에 황금률에 대해서, 얘도 강경수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중에 하나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되게 좋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존중받고 싶으면 우리 파트너님들 더 제가 존중하고 그럼 제가 존중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168페이지에 감정은 행동에 따라간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베푼 축복과 선행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게 더해빙에서 말하는 상생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169페이지에 감정은 행동을 따라간다. 한 번이라도 남을 축복하거나 선행을 해본 사람은 안다. 만족감과 행복감이 강하게 올라오며 삶에 큰 영향으로 주는 에너지를 작용한다는 것을 말이다. 선한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결국 영향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리더라면에서 이제 더해빙으로 넘어올 때, 더해빙에서 여기 넘어올 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씩 더 확장되는 느낌을 조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운이 들어오는 방법, 열어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고, 193페이지에 소원을 이루는 확언을 할 때는 소원을 이룬 외형을 갖추고 말하는 건 좋다. 마찬가지죠. 항상 얘기하는 게 다이아가 된 것처럼 내가 입고 행동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외면은요 진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내면은 우리가 많이 갈고 닦아야 하지만, 근데 외면 안에 내면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입고 있으면 진짜 그런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195페이지에 옷은 우리의 사회 특정 부류와 동일시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동일시하고 싶은 부류를 선택해 그에 맞춰 옷을 입는다. 이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5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원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특히 세일즈맨이야말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세일즈맨을 그냥 우리 유사한 사업자라고 바꿔서 보면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 제품이 최고라는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한테. 철저하게 무장된 세일즈맨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럼 우리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최고의 제품명이고 최고의 회사고 내가 최고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죠. 고객은 그가 확신하는 크기에 비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느낀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게 보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음과 기술의 효과는 비중이 8대 1이에요. 내 마음과 기술이. 화려한 언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나의 확신, 신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마음만 정확하게, 그 진정성이잖아요. 전달되면 기술이 없어도 고객은 나에게 계약을 하려고 줄을 선다. 바로 확신 때문이다. 나와 함께하면 이득을 볼 것 같은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나를 만나면 이득을 볼 것 같아. 아 몰라 막 정하영 만나면 나 너무 행복해질 것 같고 막 쟤랑 있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그거면 돼요. 다른 게 없어. 그리고 206페이지에 그래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고객에게 유익하다고 확신하면 이미 성공한 거래요. 이는 진심과 연결된다. 아니 진짜로 유산화가 필요할 것 같아. 저 제품 진짜 먹어야 될 것 같아. 유산화 사업 필요할 것 같아. 이런 확신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한 마음이면 우리는 거기서 진짜로 다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히 도와주기만 해라. 그럼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에서 얻을 수 있다. 제가 이제 다이어리에 써놓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이제 다이어리에 항상 달이 바뀔 때마다 위에다가 쓰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생각해라를 항상 제가 적어놔요. 그 마음을 항상 새기면서 이제 파트너들과 상담을 하고 소비자를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하는 말이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히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역지사지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8쪽에 고객 뒤에는 적어도 250명의 잠재 고객이 있다. 이 얘기 나와 있고 그러면서 매출이 10배 상승하는 세일즈 학원. 누구 만나러 가실 때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고객에게 감사하고 그들은 존경하고 소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고객은 큰 이익을 볼 거다. 그게 제가 항상 파트너님들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큰 이익을 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212페이지에 사랑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래요. 자존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치명적인 끌림을 주는지 연구했대. 그러면서 막 요 내용 11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 품위 존중 대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찾아내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미소 짓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자존감에 대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 28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그거예요.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저는 강점을 보고 갔으면 좋겠고 그 강점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기보다 잘하는 거에 집중하셔서 그 부분을 더 키우시면 분명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고칠 것만 너무 많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265페이지에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말이라고 나오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려라. 특히 나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깊이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해빙이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대요. 지금 이 순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방어방을 만들고 힘든 사건이 생겨도 나의 약점과 연결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나 때문에 이게 안 됐나? 이거 막 하지 말라. 내가 이래서 못했나?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어벽을 세우시고 침묵하고 휴식하고 내면에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266페이지에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였어요. 시련을 극복한 승리자고 평화에 머무는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는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분명히 많은 뭐 사업에서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어려운 점들을 계속 있을 거고 그거를 극복할 거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은 치유자의 역할로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 저도 마칠게요. 엄청 길었네요, 리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적어왔던 거 있잖아요. 윤주 리더님부터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제 투비는 독립할 수 있는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작은 펜션이나 뭐 카페 이런 거 운영하면서 내 여유를 즐기는 여자이고, 또 나중에 더 늙어서 나이 먹어서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되려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또 고는 부모님과 이제 해외 자유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 여행이라는 거를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하고. 근데 이제 또 막상 또 이제 가려고 하니 저도 상황이 이제 애를 키우면서 저도 여유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기 하면 부모님과 해외 자유여행을 가는데 이제 시간이나 비용, 뭐 장소 이런 걸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가이드 붙여서요.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해브 갖고 싶은 거는 완전 풀옵션 된 캠핑카. 그리고 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됐다 넓은 전원주택. 그리고 유산화 주식 10만 주. 유산화 주식 사고 싶어요, 정말. 사면 되지. 한 주 가격이 근데 만만치가 않더라고. 맞아요. 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사야 돼. 네. 누가 팔면. 투두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갈 거고요. 다이어트 성공할 거고 장사도 할 거고 연애도 할 거예요. 연애요? 네. 다이어트해서 연애할 거예요, 저. 어머. 괜찮아. 10년 후에 내가 올해 39살이니까 이제 10년 후면 이제 49살이 되는데 49살에는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할 겁니다. 혼자 살 거예요. 그래서 분리 수입으로 월 한 최소 2천 이상 받아서 딸내미 지금 11살이니까 10년 후면 21살이거든요. 애 유학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랑 같이 잔디밭 겁나 넓은 전원주택에서 강아지들 키우고 또 카페나 뭐 이런 거 펜션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캠핑카 샀잖아요. 그걸로 이제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솔직히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만의 시간도 없었었고 좀 되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뒤돌아보면 1년이 다 가 있고 막 저는 이러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쁘게 살았다면 이제 10년 후에는 조금 주위도 돌아보고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끝입니다. 연애할 거예요. 연애할 거예요. 화이팅! 친구랑 살면서 연애하고. 네, 아영 리더님 내주세요. 네.
너무 윤주연님이 웃음을 주셨는데 저는 너무 진지한 거 아닌가 싶네요. 아, 진심이세요, 저분. 진심이 연애는 진심이야. 찐이야, 지금. 연애 찐이야, 지금. 어. 해도 될까요? 네. 2B 되고 싶은 거는 진정한 권리소득을 받는 사람. 근데 그 진정한 권리소득이라는 게 정말 나누고 나누어도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좀 다른 사람, 제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 제가 그런 감동을 주는, 기운을 주는 그런 사람? 음, 그래서 되고 싶은 거를 저는 저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감동을 나누고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 나는 되게 감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자식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는 되고 싶고요. 두고 가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인데 못 갔어요. 그 캐나다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싶어요. 오, 그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때 여의치가 않아서 못 갔는데 누구랑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캐나다의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고요. 누구랑 그다음에 갈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뭐 친구랑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스포츠님이랑 갈 수도 있고 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수개월에 걸쳐서 저는 자유여행으로 유럽을 다니고 싶어요. 제가 어떤 이런 도전하는 거에 되게 사실은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내가 알아보고 준비해서 근데 제가 뭐 여유가 생기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그런 용기도. 그것도 저희 딸과 유럽 여행을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갖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스폰서님과 가까이 사는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 어디든 가까이 사는 곳 살고 싶고 하지만 그 집이 나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부모님의 어떤 그 노년이 어떤 자식과 손녀와 이런 거를 그냥 가까이서 보시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사는 집을 좀 꿈꾸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하와이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와이의 해변가를 바라보고 있는 멋진 뷰를 자랑하는 수영장에 있는 별장. 그게 저는 너무 갖고 싶고 투비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되게 감동이 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부라는 거 되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여유가 더 있으면 저에게 그런 게 더 쉽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라는 걸 하고 싶고 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좀 결혼하고 나서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누리시고 싶은 거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보탬이 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와이 별장에 계절마다 가서 제가 시간과 어떤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쉬고 오고 싶은 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제가 2B에 적어놨고요. 2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저의 최종 꿈을 생각은 해봤는데 뭐 꿈은 자꾸 제 상황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제 지금 상황의 꿈을 생각해보면 모든 게 편안한 나. 음, 모든 게 편안한 나. 제 주위와 저와 상황과 모든 게 편안한 그런 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오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분명히 멋진 엄마가 되어 있을 거고
멋진 아내, 뭐 멋진 정아용이 되어 있겠죠. 음. 그래서 좀 편안한 내가 되고 싶다. 모든 게 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함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이든 내가 정아용을 통한다면 저런 편안함과 감동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제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리고 1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책에서 나오는 1인칭 시점으로 저는 그냥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지난해 나는 유사나의 다이아몬드라는 디렉터에 직급이 되었다. 원래대로 성격대로 느긋느긋하게 일을 했나 보다. 중간중간에 아이가 공부하는 캐나다에 가서 즐기고 노느라고 그랬나 보다. 그런데 유선아는 계속 하고 있다. 원래 이제 제 꿈은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하고 싶다라는 계획인데, 제가 10년으로 돌아보고 있으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다. 돈은 있는데 부동산은 믿을 수가 없다. 돈을 끼고 있다. 나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나이보다 동안이고 늘씬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다. 우리 딸도 같이 관리해서 제법 예뻐지고 엄마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나는 이제 완전히 몸도 건강해졌다. 성공하면 이혼부터 하겠다고 했던 나는 미치겠네. 되게 솔직하게 썼습니다. 네네. 죄송해요. 네. 성공하면 이혼부터 하고 싶다고 했던 나는 7년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급격하게 좋아졌다. 언제 7년. 다이아가 되기 7년 전. 아, 예. 앞으로 3년 후죠. 후의 모습. 연애하는 기분으로 산다. 음. 아직 남편은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출근하는 것처럼 여유 있게 지낸다. 음. 부모님은 나와 같이 살고 있고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시면서 여행을 자주 다니신다. 내 돈으로. 네. 네, 우선 여기까지 써봤습니다. 와, 너무 좋다. 다른데 마지막 말씀이요. 네, 어. 끝났어요. 네, 미희님도 해주세요. 내 돈으로가 되게 강력하네요. 응. 맞아. 저는 되고 싶은 거는 사랑이 가득한 행운을 가져오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매력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안에 남편을 은퇴시켜주는 든든한 아내가 되고 싶고, 그리고 폭발적인 컬리 수입으로 시간과 물질이 많아서 팀원을 살리는 준비되어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은 제가 10주년 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에요. 2022년에 하와이 여행 가는 거. 그리고 제가 주말을 좀 늦게 가졌어요. 잘 안 생겨가지고 애기가. 그래가지고 그때 에라 모르겠다 여행이나 가자 하고서는 준비했던 게 이제 싱가포르 여행이 있는데 주아가 그때 여행 계획할 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까지도 못 갔어요. 싱가포르 여행은 약간 액티비티가 많아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직 못 갔는데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서 싱가포르 여행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좀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간다에 살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사실 보고 싶어서 우간다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이건 10년 후 제 모습에 있는 건데 이런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제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갖고 싶은 거는 초중고가 있는 아파트가 지금 당장은 저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12명의 일하는 파트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갖고 싶은 거는 다이아 스타 배지가 갖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사실 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지구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고 좀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환경에. 그래서 지구 살리는 운동을 좀 나중에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팀원들 만드는 게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사실 서핑 배우는 거예요. 제가 사실 물도 무서워하고 하지만 그 서핑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서핑을 배워서 거기서 정말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나중에는 미혼모들이 모여있는 미혼모 센터도 사실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꿈은 행복한 나예요. 진실한 꿈들, 내가 지금 막 생각하는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며 그걸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나는 행복한 내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 후에 내 모습을 장면처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저도 49이거든요. 윤주희 리더님이랑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도 49이고 남편이 50이고 주아가 16살, 주한이가 14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서핑 타는 장면을 상상을 했어요. 바다는 아까 마이러벤츠 박사님 뒤에 있던 그 바다 기억하시죠? 그 바다에서 파도를 가르면서 서핑을 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서핑 보드 위에 누워가지고 석양을 등지고 지금 누워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줌 미팅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서핑 보드 위에서 줌 미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상상하는 그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네. 네, 지은 리더님도 해주세요. 저는 되고 싶은 거는 2022년 월수입 권리수입 월천녀 되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소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를 가든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당연히 되고 싶은 거고, 저는 유상한 연예인이 될 거예요. 맞아. 돈이 없는 친구들 막 돈 꺼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꺼주는 친구. 꺼주는 사람. 큰일 나요. 안 돼. 그리고 통장에 현금 5억으로 바로 뺄 수 있는 나. 그리고 다 돈이죠. 되고 싶은 게 뭐 보니까 지금 다 돈이네. 가고 싶은 곳은 2021년도에 그 하와이 해변에서 가족들과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한 달 살이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스위스 하이킹,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우유니 사막 되게 예뻐요. 그리고 세계 일주는 피곤할 것 같아서 안 해요. 갖고 싶은 거는 에스턴 마틴이라고 2억짜리 차 있어요. 그거 갖고 싶고, 에르메스 가방 비싼 거 아시죠? 그거 색깔별로 갖고 싶어요. 그리고 청담에 더 펜트하우스 갖고 싶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크루즈 여행, 부모님과 우리 가족과 함께 돈 걱정 없이 최고급 코스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 전원주택 교회 지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빠를 도와서 그런 지역 선교나 어려운 나라에 제 이름으로 아빠가 봉사하시고 제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 저도 그 미리너님이랑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다이빙 배우고 싶어요. 저희는 다이빙, 그 바닷속 진짜 이쁜 나라들 많잖아요. 그런 나라 투어 다니면서 그냥 다이빙을 제 자격증 따서 제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바닷속 밑에 옛날에 보라카이를 처음 간 적이 있는데 10년 전이에요. 근데 너무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다이빙 배우고 싶고, 10년 후 저의 모습은 일단 여유롭죠. 삶이 되게 여유롭고 그게 확신이 들고, 남편의 퇴직을 10년 전으로 당겨주고 싶고, 최종 꿈은 사실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집돌이니까 집에서 요리하고 이런 거 하시던가, 그리고 저는 또 늦잠 자고 있고 아이는 유학 보내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선택권을 주고 싶어요. 저 돈이 있으면 사실
뭐 유학 원하면 유학도 보내고 싶고 또 한국에서 또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다 그러면 또 저와 어떤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뭐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호텔로 가요. 거기서 그냥 의식주를 다 이제 해결하는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고 오는 그런 거. 그냥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호텔에 가서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집에서 사실 뭐 할 일이 없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데 미팅을 끊임없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할 것 같아요. 10년 후에도 권현희 스폰서님도 아직도 막 미팅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 동기부여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미팅을 꼭 할 것 같고 남편은 가족도 두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어요. 10년 후에 네, 네, 이상입니다. 사진이네. 꺼졌다. 남편들 불쌍하다. 남편들 저도 해볼게요. 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걸래? 끊임없이 도전하는 진짜 리더가 되고 싶고 책을 쓰려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레시피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리더 이게 책 제목 두 책을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스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1000명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를 여행하는 먹방 탐험가 그리고 아이에게 도전할 용기를 물려주는 엄마 존경받는 엄마, 존중받는 아내, 존중받는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거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저도 썼고 제 신혼여행지가 모리셔스거든요. 거기에 꼭 저희 이제 가족이 다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거 너무 많죠. 뭐 마다가스카르, 푸켓, 발리, 사이판 엄청 좋네요. 그리고 전 세계에 곳곳 맛집과 바다 일단 맛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는 50평대 고층 아파트 그리고 현금 자산은 100억 그리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고요. 차를 바꾸고 싶은데 차를 바꾸면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티볼리 업그레이드 된 걸로 샀거나 티볼리 에어 나왔을 때 똑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티볼리 아니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20스타의 20차 다이아몬드 티볼리. 외제차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그밖에 못해요. 진짜로. 기사 거짓말이 두시면 아니라. 돼요. 에? 기사를 두면 돼요. 기사를 두면 된다고? 기사. 생각해 볼게요.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차 타는 건 좀 그래요. 혼자 즐기고 싶어. 차 안에서만이라도. 그러면 그냥 일건이더니 좋은 차 타고 저 혼자 다닐 때는 뭐 폴리 몰죠 뭐.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부터 되면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봉사활동 그런 거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고 세계여행 뭐 당연히 하고 싶고 책 쓰기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 배우고 싶은 게 카레이싱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응? 카레이싱. 티볼리로 카레이싱. 티볼리는 안 되지. 그때 다른 차 타야지. 티볼리로 카레이싱 꼭 배우고 싶고. 네, 그래서 제가 3년 뒤에 꼭 배울 거라고 써놨어요.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뭘 배울 수 있으니까 해서 꼭 아무튼 경기에 나가면 놀러 오세요. 그리고 네, 스쿠버 다이빙 저도 그러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을 되게 좋아하고 바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몇 번 했었는데 그걸 좀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써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하면 뭐 직업은 유사나 20스타 다이아몬드 또는 이제 백수고 거주지는 본집은 아까 50평대 고층 아파트 갖고 싶다 했으니까 거기에 사는데 네, 그 날짜로 그려서 10년 뒤 현재는 하와이 1년 살기 중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외모는 이제 키로수까지 적었어요. 53kg에 어깨선 아래 굵은 웨이브, 동안 얼굴, 그다음에 피부과 시술을 주 1회씩 받아서 꿀피부, 그리고 확신에 찬 눈빛과 자신감 있는 몸짓 이렇게. 그리고 기상 시간은 일어나고 싶을 때고 취침 시간은 잠들고 싶을 때. 권리 수익으로는 월 3억 이상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취미는
수영을 꼭 이제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영과 독서, 음악 듣기. 그래서 성격은 높은 자존감, 주위를 밝게 해주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진정한 상생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운 있는 여자,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매력 있는 여자이고 싶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 오늘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신앙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혼과 연애로 끝나는 이제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네 좋네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응?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요? 무엇이요? 연애가요? 그냥 혼자의 독립이. 아 그렇죠. 저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사업자가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제발. 왜? 아,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연애는 평생 못하는 걸로. 저희 뭐지? 책 안 들고 잠깐 사진 하나 찍고 그다음에 제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진 먼저 찍을게요. 안 들고요? 안 들고 들어야 돼. 다 드시니까 들어요 그냥. 어떻게 잠깐만요. 이 조명이 왜 이래? 하나, 둘, 셋. 네, 찍었어요. 나 이마 왜 이렇게. 이마 엄청 반들거리네요. 이상하네. 한번 찍을까요? 셀라비브 그럼. 셀라비브? 그럼요. 그거 했어요. 스크럽 했어요. 네, 알겠고요. 저 저기 책 내리고 한번 찍어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 자꾸 너무 길어지니까. 자, 하나, 책 내리고 한번 찍어요. 얼굴만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 아이고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잠깐만요. 저 아, 얘기 나누고 계실래요? 막 꺾이네요. 윤주리는 이뻐요. 그렇게 드니까. 카메라. 아, 자기 다 그러네. 잠시만요. 네. 얼굴 경련 올 것 같아요. 아직 그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지금 저장 중이어가지고 잠시만요. 윤주리님 주말 때도 그 각도로 보여주세요. 누구야? 어머, 지금 옆모습 뭐예요? 내가 왜? 저 옆모습 뭐예요? 아, 나 언제? 이번 주요? 헐. 잠깐만. 네.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 돼, 이거. 응. 지은이도 웃기지. 이거 해요, 이거. 응. 웃겨. 내 손이 이상한데? 하나, 둘, 셋. 됐다. 오. 아이고. 우리 기본 스티어에 잘 나오는데. 아우, 예쁘다. 여기는 우리 집이라서 나한테 최적화돼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저장만 하고 할 얘기가 있어. 10분만요. 저희 그 톡방 있잖아요. 이거는 톡방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규분들이나 초대하실 분들 있으시면 하나둘씩 초대해가지고 이 톡방 늘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한 게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원래 제품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와우 운영진 회의하면서 와우에서 크게 제품 트레이닝과 기초 트레이닝 우리 했던 그 기초 트레이닝 있죠? 그거를 그냥 와우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했고 교육 어떻게 했는지를 아예 넘겨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 제품 트레이닝 좀 더 근데 좀 우리가 했던 그냥 녹음 파일 올리고 뭐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것보다는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스템 안에서 좀 더 강하게 트레이닝이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기수별로 모집할 거니까 들어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톡방이 운영되면서 우리가 이제 팀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키워가고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을 조금 맡아가지고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톡방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새로운 분들 오셔도 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너무 다독다독하면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 되게 이제 좋고 서로 되게 많이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톡방에 좀 이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영이더님께서 그 이렇게 우리 다독다독도 책을 매주 보니까 책 보고 나서 괜찮았던 부분을 한 페이지 정도도 찍어도 괜찮고, 아니면 뭐 강의 보시고 나서 괜찮았던 거 있죠. 제가 후원톡방별로 강의 조금씩 올려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뭐 괜찮았던 것도 괜찮아요. 하나씩 이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책 표지 하나 찍어도 되고요. 강의 올려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디예요? 그거 보고, 응? 어디에 올려요? 와우톡이에요? 리밸런스 톡방에, 아니요? 와우톡 말고 리밸런스 톡방에 올려주세요. 우리 아, 리밸런스 트레이닝 톡방에 거기에 그냥 올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그걸 보고 한 줄이라도 얘기 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올리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음, 그거 짧은 영상 뭐 10분, 15분 내외, 아니 더 짧은 것도 상관없고, 책 한 페이지도 괜찮거든요. 그럼 그거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한 줄이라도 좀 댓글 같이 달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품 뭐 트레이닝 거기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셀러리뷰가 전 제품 A용도 마찬가지로 전달이 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유선화 사업자부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활성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셀러비브 좀 교육을 전지현 리더님이 좀 일회성으로라도 우리 이 줌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신제품도 출시가 된 지가 좀 됐긴 했는데 잘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초반에 이번에 제품 트레이닝 하면서도 신제품도 그렇고 셀러비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할란이 또 많이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셀러비분만 이 전 라인 많이 되지 않으니까 뭐 추출물부터 시작해서 좀 깊이 들어가도 좋고 제가 자료들은 좀 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트레이닝을 준비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날짜는 지은 리더님 준비되는 대로 10월 안에만 이렇게 요거 중상으로 모여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희 리더님 아직 명함을 못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션을 드리려고 우리 그냥 명함을 다 같이 만들어요. 근데 미희 리더님이 조금 디자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그 명함으로 해서 뭐 심플해도 괜찮고 각인될 수 있는 문구 한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뒷페이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만의 좀 명함을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만들어 보는 걸로 해서 그거는 미희 리더님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톡방에 올려가지고 어떤지 좀 보고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윤주 리더님은 톡방 참여 지금 다 들으셨죠? 참여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뭐 올라오면은 이렇게 그냥 이게 다 문화예요. 뭔가 답글 하나 다 문화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생기고 뭐하고 하면서 내가 먼저 뭐 대답하거나 뭐 감사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이나 뭐 글이나 올라왔을 때 뭔가의 하나의 코멘트를 해주는 것 자체가 다 문화로 자리 잡힐 거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 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저도 윤주 리더님한테도 어떠한 역할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든 거는 지금 뭐 셀라비고 교육도 마찬가지, 명함도 마찬가지 10월 안에 하는 걸로 하고, 아영 리더님 이제 영상 오늘부터 해가지고 영상도 괜찮고, 아니면 오늘 그냥 다독다독 나는 잘 된다에 괜찮았던 그런 페이지 하나 있잖아요. 그거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좀 활성화해보고, 이제 신규들이 또 이제 또 들어오게 되면 초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냥 저희 팀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막 큰 팀에서 아니더라도 우리 막 3-4명 모여서라도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콜드 스크립트랑 롤플레잉을 이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행할 거예요.
다독다독 일단은 우리 다 끝내놓고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 모여가지고 롤플레잉 해도 되고요. 하니까 시작을 할 거고 한번 요렇게 5명이라도 오프라인에서 좀 모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시간 날짜 잡아가지고 좀 이제 중간지점 뭐 인천이나 이런 데서라도 해서 우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 트레이닝 MVP 시상도 해야 돼가지고 그때 그뭐 작지만 전지현 리더님이 준비해 주신 또 선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또 나눠드리고 제가 또 조금 뭐 준비해 가서 뭐 가위바위보도 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그 콜드 스크립트 공유하고 롤플레잉 해봐도 괜찮으니까 좀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번 주는 다들 바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목요일날 만나네. 그쵸? 22일 날 다 자화상 그리기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네. 만나고 나서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서 잠깐이라도 다음 날짜를 정해요. 같이 우리 여기만 모일. 자화상 그리기에서는 다른 분들도 오시니까 이렇게만 모일 날짜를 그날 정해봐야겠다. 다음 주 목요일에. 그런 걸로 하고 자화상 그리기는 다시 공지 띄워드릴게요. 준비물은 그냥 손거울이랑 연필이랑 스케치북 밖에 없어요. 스케치북 아니어도 그냥 이 종이 요만한 것도 괜찮아요. A4 용지도 괜찮아요. 거기다 그리면 되니까. 그림 잘 못 그려도 되나요? 네, 제가 저 졸라맨밖에 못 그리니까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해보고 나누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아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또 우리는 줌에서도 만나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에버랜드도 가요. 네. 다음 주에 여기다 올려주세요. 안녕. 네. 엄마 또 꺼졌어.